안녕하십니까. 2025년 중학교 1학년 사과정 개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2학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2학기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중학교 1학년 팀장 강사 정고희입니다. 자, 2025년 중학교 1학년 내신 대비 탄탄하게, 수능 국어도 꾸준하게. 일단 사과정은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약간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껏 자유학기가 1학기인 경우도 있고 2학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1학기가 자유학기인 친구들은 2학기가 일반학기, 즉 2학기의 내신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1학기 때 시험을 치른 학교, 즉 1학기가 일반학기였던 학교의 경우는 이제 2학기 국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산학원의 중1팀은 투트랙 전략, 즉 내신 대비와 수능 국어를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도록 2개 프로그램을 다 꾸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 일반 학기의 경우는 당연히 내신 대비에 집중해서 성적을 잘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인 경우는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가열차게 국어 공부의 흐름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한 달 동안은 내신 대비 학교의 경우는 내신 대비 반이 개설이 되어 있고, 이미 1학기 때 시험을 치른 학교 혹은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해주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은 정규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독서논술과 비문학, 문학 모든 수업들을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탄탄하게, 수능 국어도 꾸준하게 2마리 토끼 모두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인 경우는 내신 대비 끝나자마자 정규로 진입해서 정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이미 1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한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수능 국어 공부의 난도를 올려서 더욱더 탄탄하게 공부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신 대비가 필요한데 저희 학원에서 이 내신 대비반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규반 수업을 원해서 듣게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여 내신 미대비 학교 수강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자, 사과정 정규반 재원생 중에서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반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쓰는 출판사의 교과서를 알고 계실 테니 그 출판사에 맞는 과제집을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집은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과제집으로 관련 모든 문제를 총망라한 단권화 과제집입니다. 내신 대비 학교 학생들이 쓰는 과제집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규반 수업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과정은 9월과 10월 2달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9월 첫 한 달은 내신 대비 기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신 대비와 정규반 투트랙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내신 대비 기간에는 저희 강사들도 내신 수업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규반의 경우는 시간대 선택이 3개만 가능하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내신 대비 기간에 해당하는 총 한 달, 총 4회의 정규반 수업은 금요일 6시, 토요일 6시, 일요일 6시로 이 3가지의 시간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되면 기존의 시간대 편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한 타임, 토요일 3타임, 일요일 3타임, 총 7개 시간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앞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한 달만 축소 운영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한 달 총 5회의 정규반 수업은 총 7타임 모두 정상 운영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이든 아니든 이 사과정의 수업은 동일합니다. 독서논술과 문학, 비문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서논술은 책을 읽어오면
해당 책과 관련된 제재를 해설하고 논제를 분석해서 논술문을 쓰는 것까지가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역시 원고지를 쓴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첨삭과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읽어온 내용에 있어서는 독서 퀴즈를 통해서 매주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은 하나의 작품과 하나의 개념을 공부하고 하나의 지문을 독해 원리로 읽어내는 지금까지의 수능 공부의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모두 매주 복습 테스트 실시가 되고요. 역시 점수가 미달일 때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하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집 역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제집에 모든 문제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커리큘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표로 짜 보았습니다. 9월 한 달이죠. 9월 한 달의 기간 동안은 내신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투트랙이라는 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학교라든가 중간고사를 보더라도 정규반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이 커리큘럼으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논술의 경우는 10대에게 권하는 문자 이야기라는 한 권의 책을 2주 동안, 왜 법이 문제일까라는 한 권의 책을 2주 동안 보게 되고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죠.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명작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읽게 됩니다. 자, 비문학과 문학은 지금까지의 비문학 문학과는 또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이제 독해 원리 기본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별 지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은 시기별로 중요한 작품들 뽑아서 자, 시와 소설 그리고 고전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10월 정규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해이해지기가 쉬운 기간입니다. 이때 중간고사가 끝난 친구들은 빨리 정규반으로 진입을 해서 국어 공부의 흐름을 이어가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의 시기가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을 수 있는 황금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학생들이 내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 재미있는 책 한 권,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명량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 재미있는 책 한 권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위인과 한국의 역사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 책이죠. 심리학 명저로 알려져 있는, 심리학 입문서로도 알려져 있고 스테디셀러에 해당하는 프레임이라는 책을 3주에 걸쳐서 읽게 됩니다. 자, 비문학과 문학은 계속 연속되는 차원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10월 때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고전에 집중을 해서 문학 커리큘럼은 짜여져 있고요. 또 비문학의 경우는 독해 원리 기본에서 이제 심화에 이르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저희들이 잡아 보았습니다. 네, 정규반 교재 과제집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체 제작한 정규 교재와 과제집을 사용합니다. 매주 배부되는 복습 자료 역시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 부분, 특히 요즘 학생들이 어휘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어휘 교재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맥락 안에다가 단어를 넣는 훈련 끊임없이 이어갈 거고요. 매주 이 일정 분량의 한자를 외우고 일정 분량의 한자에 대한 테스트까지, 저희들 어휘 테스트 안에 한자 테스트까지 들어있죠. 그래서 매주 어느 정도의 한자를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집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매주 테스트를 보고요. 그 테스트의 과목별 결과는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매주 보는 테스트직은 이와 같고요. 이렇게 한자 시험도 들어있는 어휘 테스트, 그리고 문학, 비문학, 독서 퀴즈까지 과목별로 매주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 발송을 드리죠. 그리고 한 과정이 끝나면, 2달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과목별 평균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표를 발송해 드립니다. 자, 4과정 독서논술 지정 도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설명회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과정 2학기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이 독서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야말로 정말 본격적으로 1년 내내 시험을 보는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정말 양질의 도서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4과정은 10대에게 권하는 문자 이야기, 문자의 기원과 가치를 집중 조명한 첫 청소년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볼 거고요.
요즘 친구들 법에 관심이 많죠. 나중에 미래 법률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왜 법이 문제일까? 자, 청소년이 접할 때 법률 입문서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잘 이해를 하면 비문학, 법률 지문에도 매우 활용 가치가 높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2주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권의 책이 끝날 때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때 이방인이라는 한 권의 도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고전이면서 약간 어려운 고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학교 1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재밌고 깊이 있게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끝나고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즈음에 명량,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라는 책으로 학생들이 도서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 번 더 도서에 대한 흥미를 좀 끌어올리고 이 프레임이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이제 멘탈 관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험이라는 걸 보고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멘탈 관리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비문학 지문으로도 역시 많이 활용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논술 지정 도서에 좀 세부적인 내용 여기 표에다 실어 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에 걸쳐서 한 권의 책, 문자 이야기 책 볼 거고요. 또 2주 동안 왜 법이 문제일까? 한 주 동안 이방인 책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주 명량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라는 얇은 책 한 권을 보면서 이 위인의 인간적 고뇌와 애민정신, 위기 대처 전략 바로 알기. 네,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요.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뭐 관련된 영화라든가 관련된 다른 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또 굉장히 좀 재미있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에 걸쳐서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4과정 준비한 커리큘럼 설명을 드렸고요. 내신 대비와 정규,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